새콤달콤한 맛에 인기가 최고인 감귤은 맛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풍부해서 국민 비타민으로도 불리는데요. 고품질의 안전한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감귤 병해충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귤 더댕이병은 잎과 과실에 초기에는 파리똥같이 작은 황색 병반이 생기다가 병이 심해지면 반점이 커지고 돌출돼서 회갈색의 부스럼 딱지가 생겨 기형이 됩니다. 더댕이병은 5월에서 7월에 비가 자주 오거나 온도와 습도가 높은 경우 발생이 증가합니다. 더댕이병을 방지하려면 발병 초기에 병든 가지나 잎을 잘라버리거나 과실을 따버리는 등 전염원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병이 발생하면 5월 중순 그리고 6월 상순에서 7월 중순까지 검은 전문이병과 동시 방제가 가능한 약재를 선택해서 살포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파리에 볼록하게 튀어나오거나 오목하게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댕이병으로 인해서 약재를 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생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에 약재를 살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귤 궤양병은 잎, 가지, 과실에 작은 황색 반점이 나타나는데요. 병이 진전되면서 점차 커지고 모양도 원형에서 불규칙하게 변하여 부풀어 오르고 코르크화돼서 분화구 모양이 됩니다. 병이 심해지면 새수는 전체가 말라 죽거나 잎이 뒤틀리고 낙엽이 되며 과실은 외관이 나빠지고 낙과가 되기도 합니다. 잎이 굳기 전과 낙화 후 3개월까지가 병의 가장 약한 시기입니다. 이때 비가 자주 오거나 특히 태풍이 통과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감귤 궤양병을 방지하려면 수확이나 전정할 때 병든 잎과 가지를 모아 소각하는 등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5월 하순부터 비가 자주 올 때나 태풍이 통과하거나 전년도에 발생이 많았던 과원은 5월 하순, 6월 하순, 8월 중순경 3번 정도 약재를 살포해서 방지합니다. 궤양병 방제 약재 중 항생제 계통은 약재 저항성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르도액을 포함한 구리제를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구리제는 고온기에 약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검은 전문이병은 감귤 재배 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이며 나뭇가지가 갑자기 말라 죽는 수지병이나 과실 수확 후 저장 중에 발생하는 꼭지 썩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검은 전문이병은 잎, 가지, 과실에 발생하는데요. 특히 감귤 껍질에 반점이 생겨서 과실 외관이 나빠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검은 전문이병 증상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검은 점이 박혀있는 흑점형이 있고, 그다음에 눈물 흐른 자국 같은 이렇게 물 흐른 자국 같이 형성된 노반형이 있고, 검은 딱지가 붙어있는 니교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은 점이 박혀있는 흑점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검은 전문이병의 병원균은 곰팡이로 주로 냉해 등에 의해 생긴 죽은 가지나 전정 또는 간벌에서 과원에 방치해둔 죽은 가지에서 생성됩니다. 전정할 때는 죽은 가지를 철저히 제거해주고 알맞은 간격으로 간벌하거나 방풍림을 가능한 한 낮게 관리해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낙화기인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회에서 6회 적용약재를 살포해 주는데요. 특히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장마기에 방제를 잘해야 합니다. 검은 전문이병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오기 전에 약재를 살포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마기 때는 더욱더 그런데요. 그 시기에 약재를 살포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인 망코제의 경우에는
기계 유지를 1000배 정도 혼용해서 살포해 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원에 더듬이병이 발생한 과원 같은 경우에는 더듬이병과 검은점문이병 동시 방제가 가능한 약재를 선택해서 살포해 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화살 깍지벌레는 약충과 성충이 잎, 가지, 열매 등을 흡집하는데요. 해충의 피해를 받으면 잎이 누렇게 변해서 낙엽이 되고 가지에 피해가 발생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특히 과실의 경우 착색이 늦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깍지벌레들은 1년에 2, 3회 발생하는데 1세대 유충이 발생하는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초입니다. 깍지벌레 방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제 약재가 아니고 방제 시기입니다. 성충이 발생하는 시기에 약재를 살포하면 그 방제 효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충이 발생하는 시기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우거지면 우리가 방제 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가 우거진 그런 나무는 전정을 해주고 또 우거진 과원은 감벌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깍지벌레의 천적인 베달리아 무당벌레, 애홍 점박이 무당벌레, 루비 붉은 깡충존벌 등 천적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천적을 이용하게 되면 과실 내의 농약 잔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볼록 총채벌레는 확대경을 통해서 관찰해야 할 정도로 작은데요. 피해를 받으면 배꼽이나 꼭지 부분에 원형으로 부스럼이 생기고 과실 껍질이 검붉게 변해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볼록 총채벌레의 피해는 노지 감귤 재배의 경우 5월부터 많이 발생해서 10월까지도 발생하는데 1년에 7회 정도 발생합니다. 하우스 재배 감귤은 특히 한라봉, 세토카 등은 6월, 7월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월 중순 감귤꽃이 70% 이상 필 때부터 6월 중순경까지 적용약재를 살포해야겠습니다. 또한 과실 표면에서 약충의 발생을 관찰해서 방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감귤 주요 병해충의 증상과 방제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감귤 과원 내부에 통풍이 잘 되도록 전정과 감벌을 해주는 등 관리를 잘하여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약재를 살포할 때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고품질의 안전한 감귤을 생산해야겠습니다.